안녕하세요. 공부 휴식 정보 채널 타스입니다. 최근에 제가 다윈이 자기계발서를 쓴다면 이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뭔가 야매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자기계발에 접목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소개한 내용의 책입니다. 당연히 공부법 책은 아니지만 제 생각엔 공부법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루 공부 계획을 정할 때 응용 가능할 듯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행복과 불행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공부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뇌가 생존에 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영원하다면 게으름뱅이가 될 것이고 불행이 영원하다면 무기력한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뭐가 됐건 생존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때의 감정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 느낌만 추구하는 사람이 의외로 공허한 감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설령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행복한 그 느낌 자체는 생각보다 금방 사라집니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행복 또는 불행한 느낌을 주는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순간의 감정에 기반해서 계획을 짠다면 나중에 상당히 후회할 일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당장 몇 달 정도는 돈을 쓰지 않고 그 뒤에 재무 계획을 세워야 더 후회할 일이 적을 겁니다. 공부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나빴다. 합격 수기를 보고 크게 동기부여를 받고 희망을 얻었다. 가족에게 무시를 당했다 등등 여러 가지 행복 또는 불행을 유발할 만한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하루 공부 계획을 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계획이 대부분 후회할 수준이라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어렵거나 지나치게 쉽거나 등등 말이죠.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충격적인 사건을 체험했다면 잠시 결정을 보류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계획을 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며칠 정도는 뒤에 계획을 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의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아주 부지런한 A와 게으름 B가 있었습니다. A는 밥을 먹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활동을 합니다. 반면에 B는 자기 생존과 당장 직결된 것이 아니면 관심도 없고 늘 미루기만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선조는 B였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생존과 당장 관련도 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는 사람보다는 B 같은 정말 급한 일에만 행동하는 게으름뱅이가 에너지 보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야생동물들이 인간 관점으로 보면 지나치게 게으른 것도 그들의 생존 측면에서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게으른 것을 의지로 극복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게으른데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사실 잘못된 방법으로 극복을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획을 짠 것처럼 하지 않고 자꾸 게을러진다면 여러분의 의지를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의지로 무언가를 참지 않아도 되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안 쓸 때는 꺼두고 사물함에 넣어둔다든지 의지가 약해지는 시기를 파악해서 그 즈음에 운동이나 식사를 한다든지 스터디를 해서 진도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공부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가 강한 시기와 약한 시기도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예방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저녁을 먹고 나면 집에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특히 친구와 식사를 한 뒤에는 더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급적 저녁은 혼자 먹었습니다. 자리에 가방을 놔두고 식사를 하고 오기도 했고 저녁을 좀 빨리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저녁에는 쉽고 거부감이 덜한 과목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을 먹기 전에는 비교적 의지가 좀 강하니까 그때 미리 대비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지는 경험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책에 소개된 사례 중에 꽤 흥미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경험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아주 큰 고통만 느끼게 하고 두 번째는 아주 큰 고통 후에 약한 고통을 추가로 겪게 했습니다.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실험을 한 셈인데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그냥 큰 고통 5분을 겪는 게 더 낫습니다. 오른쪽의 경우는 약한 고통을 더한 것이지 큰 고통을 줄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실험 참가자들은 큰 고통으로 시작해서 작은 고통으로 가는 쪽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인간이 어떤 사건을 기억할 때 더 나아지는 경험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루 공부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점점 부담이 덜한 식으로 짜보세요. 예를 들어 어려운 과목을 가장 먼저 시작하되 마지막은 가장 쉬운 과목을 공부하는 겁니다. 아니면 공부 시간을 늘릴 때도 이 방식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 7시간 정도 공부를 했다면 7시간 공부를 계획한 대로 한 다음 1시간 정도는 아주 쉬운 문제를 풀거나 오늘 풀었던 문제를 또 풀어보는 식입니다. 공부 사이클을 짤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점점 발전을 하는 것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루 공부 계획의 마지막에 부담이 덜한 공부를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공부 계획을 정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둔 다음 계획을 짜도록 한다. 의지는 게으름 극복에 중요하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절대적으로 힘든 경험 뒤에는 개선 경험을 겪도록 안배한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